네, 뉴스엠의 이슈앤피플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백봉정치문화교육연구원의 라종일 이사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올해가 우리 한국과 이탈리아가 수교를 맺은 지 14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. 예, 이를 기념해서 K-드라마 페스타가 이탈리아의 소렌토라는 도시에서 열렸다고 들었는데요. 예, 로마의 한 대학과 연구원이 함께 오랫동안 준비를 했다고 들었어요. 예, 이게 어떤 행사였는지, 어떤 취지로 계획이 됐는지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. 예. 올해가 이제 그 행사의 계기가 된 것은 한일 수교 140주년이지만 그 사이에 이태리에서 한국에 관한 관심이 아주 커졌고 예. 특히 그 문화, K-팝, 그 한류 이런 데에 관해서 관심이 많아져 가지고 이것을 한번 학술적인 면 또 현실적인 면 이런 면에서 모두 한번 논의해 보자 해 가지고 개최하게 됐습니다. 네. 얼마 동안 좀 준비를 해오신 건가요? 한 1년 준비했었습니다. 예. 네. 이탈리아와 함께 논의하면서 직접 준비를 하신 거죠? 그렇습니다. 네. 근데 이제 그 두 파트로 하나는 라사피엔자 대학하고 저희 연구원하고 한류에 관한 학술적인 문제를 했고 또 토의를 많이 했고 또 하나는 직접 이제 그 한류의 스타들 이런 분들이 출연해 가지고 예예. 소렌토시에서 그 실제로 그 인터뷰도 응하고 시민들하고 접촉도 하고 하는 이런 행사였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유명한 감독이나 배우들도 이 행사에 직접 참석했다고 들었어요. 그렇습니다. 어떤 분들이 함께 했을까요? 이번에 영화 감독으로는 강재규 감독이 갔고, 예예. 그다음에 이제 작가로는 김은미, 이런 김은희 분들이, 작가님. 그런 네. 분들이 갔는데 뭐 그 소개가 필요 없었어요. 오히려 저보다 네. 현지인들이 우리 그 스타들을 이름들을 다 잘 알고 작품도 저보다 더 잘 알아요. 사실 배우들은 얼굴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. 사실 이탈리아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 감독이나 작가님까지 알기는 참 쉽지가 않은데. 아니요. 예. 다 알고 있어요. 감독 작품들을 알고 있고 그 작품에 관해서 잘 알고 있고 네. 작가의 집필한 분들에게도 한해서 잘 알고 있어요. 네. 집필의 성향 같은 것도 오히려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어서 좀 머쓱한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. 네.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 K 콘텐츠, 우리 한류 드라마들이 예, 예. 엄청나게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방증인 것 같은데요. 그렇습니다. 현장의 분위기가 좀 어땠을까요? 상당히 궁금한데요. 이제 한국이 이렇게 문화 면에서 특출한 면을 보이는 거는 뭐 한국 전통적인 그런 재능도 있겠지만은 외국하고 교류를 활발하게 한 탓이 아닌가. 예예. 예, 근대를 통해 가지고 세계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외국의 문물을 많이 받아들이고 우리도 많이 전파하고 이런 결과가 문화라는 건 결국 어디 한 나라의 고유한 게 아닙니다. 네. 교류의 과정에서 발달하고 융성하게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. 그야말로 뭐 현장의 분위기가 보지 않아도 상당히 뜨거웠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. 예, 예. 네. 이사장님께서는 주 일본 대사와 주 영국 대사를 역임을 하셨어요. 예. 그래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뭐 정치, 문화, 경제까지 두루두루 섭렵을 하셨는데 당시에는 사실 한류가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았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지도 않았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문화 교류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따로 있으실까요? 문화에 관한 관심은 조금 일찍부터 있었어요. 저는 그 70년대 말에 소련에 가서 좀 특이한 경우인데 소련에 가서 한 달 산 일이 있었는데도 그때도 그 현실의 문화라는 것이 엄청난 영향력을 갖는구나 하고 깨달은 일이 있어요. 예예. 현지에서 확인한 건 일본, 영국이 모두 그렇습니다. 사실은 작년에는 일본 케임브리지 대학하고 저희 연구원하고 한류에 관한 이건 순전히 학술적인 토론을 한 일이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우리나라 콘텐츠와 문화가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. 우리가 가진 힘은 무엇이고 또 얼마나 이 콘텐츠가 문화 교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는지요? 예, 이번 행사에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은 게 대륙을 연결하기, 브리징 더 컨티넨트 그리고 또 하나는 트랜슬레이팅 이모션스였어요. 예예. 감정을 해석하기. 왜 그러냐면
각 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하나 다른 대륙에 관해 가지고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어요. 예.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내셔널 캐릭터 같은 거 어떤 나라 사람은 이렇다, 어떤 나라 사람은 이렇다 하고 하죠. 그런데 이런 문화 교류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이 다 정서를 공유하고 있구나. 네. 또 어려움은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 또 다른 나라 사람들만 나쁜 게 아니라 우리도 나쁜 점도 있고 우리도 저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 어려운 점이 있구나. 이렇게 문제를 공유할 수가 있어요. 예. 정서를 서로 해석할 수가 있고 이런 점이 문화가 나라하고 나라 사이의 관계에서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이사장님께서 공직과 학계에서 오랫동안 또 역임을 하시면서 문화라는 게 그 전 세계적인 국제 무대에서 정치와 경제 영역을 넘어서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또 계속해서 주창을 해 오셨는데요. 이 말의 뜻의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실까요? 예,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를 하면요. 한국이 좀 특이한 점 하나가 뭐냐면 예. 외국의 종교, 문화 이런 거를 자유롭게 받아들였어요. 우리나라처럼 외국의 그 종교를 자유롭게 받아들인 나라도 없습니다. 또 아주 특이한 점 하나가 비서구 국가 중에서는 서구의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받아들였어요.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기독교하고 근대성이라는 건 서구에서도 충돌하기 쉬운 그런 그 메시지입니다. 기독교의 메시지라는 게 근대하고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. 쉽게 예. 말하면 다윈의 진화론 같은 거 가지고 말썽이 나고 그럴 수가 있는데 한국은 두 가지를 다 잘 받아들였어요. 근데 일본 같은 나라를 보면은 기독교는 잘 안 받아들이고 근대성은 받아들였어요. 산업화 이런 거 같은 거는 뭐 다른 나라들이 대부분 그런데 한국은 특이하게 이렇게 충돌할 수 있는 갈등 관계에 있는 두 가지 요소를 잘 받아들였고 이 갈등적인 요소가 상승적인 작용을 했어요. 예를 들어서 기독교가 퍼지면서 근대화도 함께 발전했어요. 예. 기독교가 전파를 하면서 예를 들면 근대 교육 같은 것도 시키고 의사나 기술자 같은 것도 교육이 되고 이렇게 좀 한국은 좀 특이했어요. 근데 이게 세계 문물에 대해서 공개적인 마음을 가지고 대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. 자기 민족 문화, 자기 고유한 문화만을 지키려고 하면 낙후할 수밖에 없어요. 외롭게 되고. 이 점이 네. 한국이 좀 훌륭한 점입니다. 네, 그래서 또 우리 K 컨텐츠, 우리 한국의 문화들이 이렇게 사랑을 받고 애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예, 쉽게 자. 남의 이해를 구할 수가 있겠죠. 예. 앞으로 우리 문화교류 확대를 위해서 이사장님께서 계속해서 힘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. 앞으로 포부나 각오가 있으신지요? 예,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. 작년에 영국하고 한 거, 올해 이태리하고 한 거를 넓혀가지고 앞으로 여러 지역하고 교류를 하고 가능하면 북한하고도 문화에 관해서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계기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앞으로도 우리 K 컨텐츠의 세계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백봉정치문화교육연구원의 라종일 이사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